네, 저는 이번에 이제 2일차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 및 수업 적용에 대한 사례 발표를 맡은 대전 버드네 중학교 교사 안지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할 거는 2일차인데요. 저는 이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서 중학교에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좀 할 건데요. 이 사례라는 건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제 기술 교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례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수의 그 과정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누군지를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는 연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세 번째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술가정과의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많이 발표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이제 선생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받은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타급과 사례를 좀 정리해서 발표해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저입니다. 지금 생긴 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올해부터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지원단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때 처음으로 저도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연수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어, 처음 강의하고 처음 연수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하고 좀 약간 약간 제가 뭐 말하면서 횡설수설했던 게 좀 저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기회가 되어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홍보 영상을 촬영했고요. 그런 연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저는 기술 교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발명이나 메이커 교육 분야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호기심이 좀 많아서 좀 학교에서 엉뚱한 선생님이고 일을 만들어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 학교가 미디어 연구학교라고 해서 미디어 연구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미디어 연구학교랑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랑 좀 관련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저희 학교에서 이제 연구학교 담당자분께 허락을 구해서 만들어 두신 구글 사이트를 좀 가져왔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제 밑에 제가 만든 명함인데, 저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나 제가 만든 사례들이 궁금하시면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있는데요. 부족해서 그냥 유튜브는 안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 미디어 연구학교 중간 컨설팅을 했고, 이번 최종 컨설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온라인 교과서와 좀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이 화면 보이시나요? 제가 공유를 좀 잘못했는지 한번 보려고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화면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학교가 이제 비타민 미디어 교육이라고 해서 미디어 연구학교를 실시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이제 내년 2월 달에 끝나는데 학생들이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냥 처음에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미디어가 무엇인가, 이 온라인 콘텐츠가 무엇인가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 영상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뭐 저희 미리 캠퍼스 같은 걸 많이 이용해서 웹 포스터를 만드는 것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었고, 음악과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온라인 버스킹을 해서 학생들에게 유튜브나 네이버 실시간으로 해주는 네이버 밴드에서 해주는 그런 온라인 버스킹을 했었습니다. 그 저희 교육감님 얼굴이신데요. 그 교육감님과 대화한 다음에 신문을 제작했고 그 신문을 온라인상에도 배포를 하고 학생들이 직접 신문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나눠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올해는 좀 학생들이 이걸 좀 많이 다룰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좀 다양한 플랫폼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웹 디자인 만드는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독서 연계 카드라고 해서 이제 작년에는 좀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했다면 이제 올해는 미디어 플랫폼이 교과 내로 들어오는 좀 그런 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서 수업을 할 때도 사용했었고 이 이제 기술과정 수업이나 이제 그런 거와 함께해서 기술과정과 영어와 함께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좀 했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하게 활동했는데요. 이 다양한 활동들이 제가 준비한 PPT에 들어와 있으니까 PPT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 보여요? 김환 선생님 아직도 안 보입니까? 안 보이세요? 그래요? 그럼 다시 화면 공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혹시? 네네. 그럼 다시 제 말로 어떻게 했는데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저희 학교가 다시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미디어 연구학교라고 해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에 배웠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은 하지 못했지만 학생들이 온라인 플랫폼, 그 미디어 어플리케이션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는 시기가 되었고요. 음악과에서는 온라인 버스킹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에 올해가 마지막 연차인데요. 올해는 학생들이 좀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 미디어를 활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교과 내에서 좀 많이 활동을 했었고 또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면서도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웹 신문을 제작하거나 독서 연계 카드를 만들거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캠퍼스나 망고보드로 만들어 보는 활동들도 좀 많이 했었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제 PPT에 있으니까 PPT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수는 저희가 내일 할 연수 이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 올해 초에 배부되었던 이제 교사지원단 집중 워크숍에서 만들었던 내용들처럼 간단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해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진짜 간단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수하는 것 자체도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제가 연수하면서 이 내용을 많이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선생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교수학습 활동 영역에 대해서 5가지 영역이 있고 그리고 형성평가 활동 영역에 대해서 4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4가지 영역과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온라인 교과서가 어떤 형 교과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플랫폼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다양한 활동 영역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좀 알고 편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총 5가지 그리고 형성평가 활동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제가 만드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란 교사가 직접 제작한 온라인 활용 교과서. 근데 저는 한글 학습지를 좀 많이 이용했어요. 제가 이제껏 만들어 놨던 학습지를 좀 버리기도 아깝고 학생들한테 벌써 배부가 된 내용이 있었어서 이걸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온라인 콘텐츠를 같이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걸 중심으로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진행한 여러 프로젝트 수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 수업을 어떻게 하면 온라인 교과서에 같이 넣을 수 있고 온라인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 저는 이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온라인 교과서로 같이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수업을 배우고 학습하고 공유해 본 다음에 저는 기술가다 보니까 실습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실습은 오프라인상에서 실습을 하고 만들어 보고 또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온라인상에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의 제 수업이 진행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뭐 학습지 표지인데요. 학습지 표지처럼 만들어서 먼저 학습지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고요. 근데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이제 저도 만들기 전에 먼저 학생들한테 배부된 내용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배부된 내용과 제가 지금 만든 내용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습지 형태로 교과서를 만들었고요. 이 안에 콘텐츠를 그냥 넣었어요. 링크로. 아이콘이랑 링크를 이용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뭐 생각하거나 그림 그리거나 만든 내용들을 작품이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이용했습니다. 네, 정현미 선생님, 저 말씀드려가지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 내일 연수가 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따로 이 연수 자료 선생님들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여기 남겨주시고 가시면 제 연수 자료 보내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DM 보내셨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나눠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도 수업, 두 번째는 제조기술, 세 번째는 건설기술, 네 번째는 발명 수업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데 1학년 안에서 기술가정과의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토대로 제가 수업을 좀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로는 제도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였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제도 수업에 대해서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를 좀 많이 활용했어요. 이 제도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유튜브를 보고 직접 학습지를 교과서를 한번 풀어보고 이 내용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그렸는데 넌 어떻게 그렸냐 라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혹은 공유하는 식으로 좀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유튜브를 이용했는데요. 이 유튜브 내용도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만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선생님이 만들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관심 갖고 좀 봐줬었거든요. 보겠습니다. 엄청 솔직히 말해서 약간 허접한 유튜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크죠. 네, 그래서 그냥 학생들이 갖고 있는 학습지를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었고 이 영상을 학생들이 직접 보면서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따라서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이제 개념 학습형으로 해가지고 개념 학습형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 개념이 똑바로 이해했는가, 개념을 확인했는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아보는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작한 영상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좋아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 영상을 만드시는 게 학생들의 흥미를 좀 돋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개념을 설명하고 학생들한테 이 온라인 교과서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내용을 안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 설명형 교과서를 활용한 다음에 또 유튜브를 이용해서 학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뭐냐면 학생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가지고 영상을 학생들한테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영상을 보면 내가 그린 그림이 똑바로 그린 그림이다. 내가 그린 그림이 선생님과 다르기 때문에 틀렸구나. 그럼 어떻게 틀렸지? 라고 다시 풀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이용해서 개념 설명원과 학습 확인형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갖고 있는 학습지, 온라인 교과서라고 하는 이 학습지를 풀어주고 있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씩 그려서 풀어주었는데요. 학생들이 이 설명을 보고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은 진짜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요.
따라 그렸는데 이해 안 됐으니까 알려달라. 저한테 개인으로 DM으로 보내기도 해서 또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확인하는 교과서로서 유튜브를 활용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을 옆에다가 교과서 옆에다가 제공해 준다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도 기술에서 활용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한테 먼저 영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영상에서 이 뭐 20가지 되는 그림을 다 풀어준 게 아니라 한 2가지 정도만 풀어준 다음에 나머지 다 풀어봐라. 너희가 나머지 다 풀어봐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이 콘텐츠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형 교과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정도 문제를 풀어주고 학생들한테 나머지 다 풀고 마지막으로 확인은 오프라인 수업 때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학생들한테 영상을 제공해 주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제도를 가장 어려워한다라는 게 좀 느껴져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좀 제도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학생들이 제도를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선생님들 공감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학생들이 쉽게 그럼 제도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요즘에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팅커캐드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배웠던 제도를 실질적으로 뭔가 만들어 보는데 활용해 보자라는 식으로 이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에 한번 포함시켜 봤는데요. 한번 팅커캐드를 들어가 볼게요. 팅커캐드 들어가서 선생님들 아이디를 교사 계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술과, 과학과, 미술과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봤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활용하실 때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봤습니다. 네, 팅커캐드 들어오면 학생들은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근데 학생 수업 참여를 누르면 학생들은 교사가 공유한 코드를 입력하게 돼 있고 별명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사가 공유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네. 저는 이제 교사 아이디를 배정 받았기 때문에 이 수업이라는 탭이 위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라는 탭이 생기고요. 이 팅커캐드를 먼저 보게 되면은 여기 왼쪽은 이 팅커캐드 3D 디자인이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그린 게 무엇이 있고 학습한 게 무엇이 있다라고 해서 학생들은 이 학습하기를 눌러서 처음에 연습하도록 시킵니다. 저는 이 플랫폼을 좀 많이 이용했는데요. 학생들은 학습하기 눌러서 연습을 좀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학생들이 수업을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는 이 왼쪽 편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가운데에 보면 새 디자인 작성하기라고 있어서 새 디자인 작성하기를 누르고 나면 학생들이 직접 설계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화면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기본 쉐이프가 있고 쉐이프를 눌러 놓으면 이렇게 치수를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학생들이 직접 제도를 배우고 제도에 대해서 학습한 다음에 그거를 연습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너 이거 뭐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이 팅커캐드에 또 연습을 시키면 학생들은 저보다 더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또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만들라고 하고 학생들이 만들었던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왼쪽에 팅커캐드 버튼을 누르면 다시 대시보드로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만들었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이 수업이라는 창에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만들었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반 학생들인데요. 저희 반 학생들한테 만들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뭐 가전제품, 가구를 한번 처음 만들어 보자. 그리고 뭐 가정 시간에는 음식물을 직접 만들어 보자. 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학생들이 발명하고 싶은 것들을 이걸로 한번 그려보라라고 했는데요. 역시 중학교 애들이라 잘 만들지 못해요. 근데 학생들이 이걸 하나하나 만들고 내가 생각했던 걸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확인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포트폴리오형 교과서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교사 아이디 인증받는 법을 설명드릴게요.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사람 머리 모양을 누르면 네, 오토데스크 어카운트. 이거 저는 지금 엣지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크롬은 또 다르게 나와요. 이걸 누르고 나면 네, 다시요. 크롬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제가 크롬으로 했어가지고요. 크롬으로 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크롬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위에 똑같이 사람 머리 모양이 나올 거예요. 사람 머리 모양을 누르고 네, 아이고 여기 있으니까 PPT로 하겠습니다. 사람 머리 모양 누르고 나면 프로파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프로파일이라고 나오면 설정이라고도 나오기도 해요. 프로파일이나 설정으로 나오면 여기에 옛날에는 뭐 들어가서 복잡하게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팅커캐드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버튼만 클릭하면 바로 교사로 인증해 줍니다. 교사 버튼을 누르고 나서 교사되기 라고 나오면 교사이고 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합니다. 라고 누르면 교사 인증을 받게 되고요. 아까 이 수업이라는 탭이 만들어지면서 새 수업 만들기라는 탭이 또 활성화됩니다. 이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반별로 만들어 주고요. 이 반별로 학생들과 함께 디자인한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랑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이 제도 수업을 거의 마무리했어요. 학생들이 팅커캐드 기본을 유튜브로 익히게 하고 그 다음 팅커캐드에서 직접 학생들이 발명품을 만들어 보도록 한 다음에 발명품을 저한테 팅커벨을 통해서 제출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튜브로 개념 설명을 하고 팅커캐드로는 직접 체험을 해보고 팅커벨을 통해서는 포트폴리오형으로 만들어서 학생들과 직접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팅커벨에 제출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제도 기술을 통해서 직접 제출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던 것처럼 나오는데요. 아까 팅커캐드에서 보는 거는 교사밖에 못 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화면을 스크린샷해서 이렇게 한번 보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활용하시게 된다면 팅커벨에서 만든 거를 팅커벨이나 아니면 패들렛에 공유하도록 한다면 학생들 모두랑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학습지를 주고 연습해봐라. 그리고 너희가 만든 거를 제출해봐라. 라는 식으로 제도 기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다양하게 좀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디자인을 만든 다음에 이 왼쪽 맨 위에 지은 학생이 만든 것들은 학교에서 직접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학생들이 설계한 내용을 직접 토대로 친구들이랑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회가 된다면 사진도 찍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거는 아직 사진을 넣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건설기술 전에 제조기술 단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중학교 기술과정의 첫 번째에서 배우는 단원 중에 하나가 이 제조기술 단원입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이 제조기술을 배우면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특히 왜 그러냐면 기술과정은 학원도 없고 학생들이 왜 배워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기 때문에 이 제조기술에 대해서 그냥 배우는 것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 상에서 있는 내용을 학습지로 만들면서 온라인 학습지로 만들면서 내용을 대폭 좀 줄였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PPT 내용만 알게 된다면 학생들이 이걸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영상을 제공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재료의 특성과 이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거 뒤에 나오네요. 첫 번째는 제조 기술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학생들이 미리 캔버스와 망고보드를 이용해서 만드는
뭐 카드 뉴스처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봤는데요. 학생들이 이거를 좀 잘 만들어요.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카드 뉴스를 만드는 것보다 학생들이 더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학생들이 만든 내용들을 팅커벨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들, 이 재료의 특성과 이용이나 또 이런 어떤 개념적인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뭔가 기술 교과가 개념 교과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 이거는 필요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초창기 때 많이 사용하셨던 PPT를 보고 그냥 설명해주는 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줬고요. 이 영상이 한 10분 정도 되는데 이 10분 들으면 이 내용을 다 입력할 수 있도록 영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온라인 교과서 안에서 이 모든 내용을 개념을 다 배우고 학교에 나왔을 때는 뭔가 만들어보는 활동을 계속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된 영상이지만 학생들이 여러 번 시청하도록 해서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이건 또 개념 설명형 교과서로 활용을 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이용해서 그냥 개념 설명형 교과서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클릭해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개념 설명형 교과서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미래의 제조기술도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것도 학생들 똑같이 제공을 했고요. 이 중간에 교과서에 보면 중간에 뭔가 새로 알려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 메카트로닉스가 무엇일까라고 설명을 하는데 미래의 제조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메카트로닉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도 많고 이거 배워서 어디에 써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메카트로닉스는 이런 거고 이게 이런 학과가 있고 미래에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그 대학교에서 만들어준 홍보 영상을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추가했고요. 이 내용을 추가했고요. 학생들 그래서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는 이런 공학과구나, 이런 학과구나, 여기서 무엇을 하게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많이 사용하시는 이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미래의 제조기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 수업을 듣고 어떻게 느꼈는가 라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어요. 학생들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미래의 제조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면서 학습 확인형 그리고 의사소통형 교과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그냥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생각해 보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정 중심 평가로 기록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들은 설명 안 해도 워낙 저보다 더 잘 만드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유튜브를 이용해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이 수업을 들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선생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제조기술 단원이 그냥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학생들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또 만드는 걸 통해서 직접 조작적 능력을 기르고 설계 능력을 기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학생들이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뭔가 집에서 쉽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때였어요. 약간 그 가을철, 겨울철에 학생들이 뭔가 저처럼 기침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부직포 가습기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부직포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냥 이걸 잘라서 만들고 넣고 하면은 가습기가 되는 거니까 학생들한테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는 내용으로 이 부직포 가습기 만들기를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하고 실험 실습형 교과서로 집에서 이 영상을 보고 직접 만들어 보고 만든 내용을 저한테 공유해 주고 사진으로도 같이 공유해 주면서 친구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요. 학생들한테 어떤 모양을 만들고 싶냐
부직포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렇게 했더니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고 부직포의 특징은 이런 게 있다. 근데 그냥 학생들이 물을 흡수한다고만 생각하지 가습기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직포 가습기를 또 만들고 나면은 이렇게 만들면서 알게 된 점이 무엇이고 제작 과정은 어떻게 만들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를 칭찬할 점,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피드백을 좀 받는 활동으로 구글 설문지를 많이 활용했고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라고 했어요. 보통은 학생들이 만들고 나면 그냥 쓰레기통에 넣던지 아니 뭐 얼마 안 가서 그냥 또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만든 거니까 버리지 않고 잠깐이라도 사용하는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구글 설문지로 좀 수합을 해서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아이고 이건 아니고요. 잠시만요. 부직포 가습기. 네. 이렇게 응답한 학생들이 이제 저희 전교생 학생들인데요. 본인들이 만들면서 제작 과정이 다 달라요. 학생들마다 제작 과정이 다 다른데 본인이 만들고 싶은 부직포를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만든 부직포 가습기를 보면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처음 만들어줬던 모양이 이런 모양이니까 모양이 다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또 만든 친구들이 있긴 한데요. 뭐 이걸 섞어서 만들거나 그냥 뭐 뾰족뾰족하게 뭐 부케처럼 만들거나 라고 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뭔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원격 수업이 진행될 때 집안에서도 뭔가 만들 수 있구나, 내가 손으로 만들어 볼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활동은요, LED 프레카드 만들기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기술과정과에 이 전자단원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자단원도 뭔가 학생들이 만들기 할 때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학생들과 만들게 하면서 좀 했었는데요. 학생들한테 먼저는 이 LED가 무엇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구글 설문지 안에 유튜브를 넣습니다. 그 유튜브를 넣고 제가 만든 영상을 유튜브를 넣고 이 유튜브를 보면 이 LED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그리고 LED를 통해서 LED의 원리가 무엇이고 특징이 무엇인지를 네, 원리가 무엇이고 특징이 무엇인지를 적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글 설문지를 또 이용해서요. 이 안에 유튜브 영상을 또 넣습니다. 한 4단계에 걸쳐서 넣었고요. 이걸 만드는 과정은 한 2시간, 2일 정도 걸렸습니다. 2시간씩 2일 정도 걸렸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플래카드를 직접 만들어 보고 공유할 수 있는 현장으로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4가지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공유를 했고요. 학생들이 영상을 보고 학습하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원래 손으로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손으로 쓰는 것도 힘들어 하니까 구글 설문지로 받아서 이 내용들을 바로바로 제가 수업하고 저도 생기부 내용에 기록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교과서로 이용을 했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는 직접 만들어 보고 직접 해결해 봤으니까 체험형이나 문제 해결형 교과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소감문을 제출하고 작품 사진을 제출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문구를 넣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만든 LED의 특징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만드는 도중 알게 된 점이 무엇인가. 이거는 아까 앞에서랑 비슷해요. 학생들이 보통은 만들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저는 그걸 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사진 꼭 넣어라. 사진 꼭 제출해라. 라고 했더니 사진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했던 뭐 만들기 어려웠다. 아니면은 만드는 과정이 좋았다. 문구를 좀 간단하게 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런 거예요. 봤더니 약간 퀄리티가 좀 있는 것도 있고 퀄리티가 좀 없는 것도 있죠. 그냥 이게 중학교 1학년이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 만드는 잘하는 애들은 잘 만들고 좀 만들지 못하는 애들은 누가 봐도 쓰레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작품의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진 게 나왔었는데요. 저는 그 과정 모두가 이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해서
뭐 실습까지 갔던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건설 기술과 관련된 제 온라인 교과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들이 아마 기술과정 수업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발명 수업까지 하고 나서 이 뒤에는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의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좀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건설 기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또 여기서 또 유튜브를 또 활용했습니다. 유튜브가 좋은 점이 학생들이 뭔가 자기 능력에 따라서 여러 번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유튜브를 처음 만들어 놓기만 하면 나중에 학생들한테 공유해 주거나 활용하기가 편하다라고 해서 유튜브를 좀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학생들한테 조사해 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저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는 첨단 건설 기술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미리 첨단 건설 기술에 대해서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상에서 조사해보고 학생들이 직접 제출해 봐라 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학생들이 이 내용을 적어서 이 패들렛에 제출을 했었는데요. 그 전에 학생들이 팅커벨을 이용해서 전시학습을 좀 풀어보도록 했어요. 선생님들도 팅커벨을 많이 이렇게 막 풀어보면 정답인지 아닌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들도 팅커벨 많이 이용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내가 잘 풀었구나, 잘 틀렸구나, 왜 틀렸지? 라고 하는 좀 생각을 갖도록 문제를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고 틀렸으면 아 내가 왜 틀렸지? 답은 이거구나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면서 학생들이 이 수업 전에 먼저 재미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전시학습의 팅커벨을 이용했었고요. 학생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패들렛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토목 구조물을 또 조사해보라고 했어요. 건설 수업에서는 건축과 토목에 대해서 배우는데 학생들이 건축이 무엇이고 토목이 무엇인지 굉장히 헷갈려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헷갈렸었는데 그러면 너희가 토목 구조물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조사하고 나서 바로 원격 수업 때 했던 건데요. 원격 수업 때 바로 이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바로 제출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조사를 잘 했어요. 학생들이 토목 구조물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저는 수합을 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유튜브나 구글 설문지, 팅커벨, 패들렛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목 구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라고 했더니 잘 조사했어요. 근데 꼭 친구들 거 복사하는 애들도 있어요. 같이 친구들 거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조사하게 했고요. 이제 저 더 나아가서 이 건설 기술과 관련된 걸 만들기로 또 시켰었는데 그 만들기는 학교 나와서 만들기를 했었고요. 교량 만들기나 큰 힘을 버티는 교감 만들기 이런 것들 해서 학생들이 좀 흥미를 좀 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교량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선생님 어떤 구조가 더 큰 힘을 버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온라인 수업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던 때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럴 때는 직접 제가 뭔가 만들어서 구조물에 힘이 얼마나 더 많이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보여줬었는데 그걸 지금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량의 하중 실험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추가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이 교량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다르구나라는 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의 크기가 다르구나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영상들도 짧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중력 있게 보게 되고요. 생각한 것보다 좀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좀 선택을 해서 학생들한테 공유를 했고요. 이거는 개념 설명형 교과서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형성평가도 저는 팅커벨을 좀 많이 이용했어요.
전시학습도 형성평가도 그냥 팅커벨을 활용을 해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하던 말이 너 하나를 너무 잘 우려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전시학습과 형성평가를 다 팅커벨로서 풀도록 했습니다. 똑같이 이건 맞다, 맞구나 이렇게 풀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도 그냥 한 가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학생들한테도 뭔가 통일성 있게 그리고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팅커벨을 계속 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기술과 관련된 프로젝트 수업을 좀 했었는데요. 건설기술과 관련된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저희 학교가 대전 버드네 중학교라는 학교인데 대전의 중심 쪽에 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천변도 있고 아파트도 진짜 많고 근데 주택단지도 진짜 많고 한 지역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 상황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보자 라는 내용을 통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했었고요. 학생들이 이제 다 이 뭐라고 하죠? 이거를 들고 있어요. 이 패드를 들고 있어서 패드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계속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아까 말했듯이 팅커벨을 이용해서 배우고 학생들이 이제 지도를 이용해서 우리 학교 주변의 문제 상황을 찾는 거를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한 거고요. 컴퓨터실에서 못할 때는 이 패드를 통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지도 플랫폼을 이용해서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이게 문제점입니다. 여기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찍어가지고 패들렛에 제출하도록 했어요. 패들렛에 이렇게 패들렛에 제출하도록 했고요. 학생들이 제출한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서 봤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약간 뭐라고 하죠? 그 국민신문고의 주인이 된 것처럼 뭔가 불법들 찾아내고 뭔가 이 쓰레기 버리는 걸 좀 많이 찾더라고요. 제가 문제 제시를 좀 잘못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냥 학생들이 저희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 상황을 찾아보고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건설 기술적으로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게 제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상황을 찾아보도록 했고요. 자기가 찾은 문제 상황을 줌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하는 것처럼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회의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회의를 좀 하고 좀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지 말고 그 채팅으로 쳐라. 그래서 채팅으로 쳤더니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채팅으로 하는 걸 좀 좋아한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활동을 하게 됐고요. 지도를 찾아보고 네이버 지도나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찾아보면서 학생들이 직접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문제가 상황을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또 그림 그린 걸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서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국민신문고에 학생들이 직접 신고까지 하는 신고라고 하기보다는 민원을 넣는 그런 작업까지 좀 시켰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건설기술에 대해서 마무리했는데요. 건설기술 단원까지도 제가 활용한 걸 보면 유튜브, 구글 설문지, 띵커벨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간단한 것들만 이용해서 저는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발명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이게 딱 여기 반절이거든요. 여기서 한 10분 정도 쉬고 시작을 한 다음에 좀 10분 정도 일찍 끝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발명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듣고 타 교과와 관련된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네, 선생님들이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네, 좀 10분 정도 쉬었다가 한 15분 정도에 다시 만나서 한 30분, 35분 정도 제 사례 발표 들으시고 10분 일찍 좀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제 기술과 온라인 교과서 사례 중에서 발명 수업 사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타 교과 사례들을 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명 수업에서는요, 제가 프로젝트 수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발명 수업에서는 학교 공간 혁신과 관련돼서 학생들한테 발명을 좀 시키는 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직접 본인들이 학교 공간을 바꿀 수 있는 학교 공간에 필요한 발명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이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데까지 한번 해보는 것까지 했는데요. 모형으로까지는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팅커벨이나 오토데스크에서 했던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발명품을 만들었고요. 만들었던 내용들은 학생들과 줌을 이용해서 또 회의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이런 문제점을 찾아서 줌을 이용해서 회의하도록 하고 이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는 활동까지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점 찾기라고 해서 올렸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올렸더니 학생들이 뭐 체육관이나 운동장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쓴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실태를 보고 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유의미한 것들만 좀 정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안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패들렛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유의미한 불편한 점 혹은 문제점을 정리해서 제공을 했었고요. 학생들이 이 내용을 토대로 줌에서 회의를 했고요. 줌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개인별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발명품을 하나씩 그려봤습니다.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그린 내용을 토대로 모듬에서 모듬을 말씀 안 드렸네요. 뭐 교실 모듬, 체육관 모듬, 운동장 모듬으로 나눠서 그 모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디자인한 내용들을 이제 갖고 왔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디자인한 내용을 줌으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회의한 내용은 뭐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팅커캐드에다가 올리라고 했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학생들한테 이 아이디어를 평가해 봐라라고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냥 별로 잘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팅커벨을 이용한 댓글 쓰기로 평가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너무나 잘하지 않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온라인 상에서 팅커캐드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회의하고 그리고 직접 모형을 만들어 보고 이거 이때는 또 수업 촬영도 했었었네요. 학생들이 회의한 내용을 통해서 모든 활동을 해보고 모형을 만들어 보고 직접 발명품을 발명해 보는 데까지 수업이 진행되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발명단원에서 적정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과정에 나오는데 기술과정에 적정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과 관련돼서 발명을 해봐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발명할 때 이런 팅커벨이나 팅커캐드, 유튜브,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온라인 교과서를 제공해 줬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온라인 교과서를 직접 QR코드 찍어보고 링크 들어가 보고 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인터넷 상에서 또 도는 적정 기술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나눔과 배려의 적정 기술이라는 책에서 나온 적정 기술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학생들한테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팅커캐드로 그려보자. 저희가 처음에 제도기술 배운 거 팅커캐드로 그려보자. 라고 했더니 뭐 바나나 잎을 이용한 가방을 만들겠다. 적정 기술의 요소에 대해서 이제 좀 활용을 한 건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학생들이 만든 팅커캐드를 직접 줌 안에서 발표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발표하면서 자기네들 거를 발표하는 걸 좋아하는 걸 좀 느꼈고요. 친구들의 발표 내용을 신랄하게 비평하는 것도 좀 들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이런 작품 설명서도 제출하도록 했고요. 학교 안에서 교내 적정기술 발명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해서 이것과 연계된 아이디어 공모 선물도 주기도 했었습니다. 1등으로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주기도 했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보는 활동까지 해서 이 수업이 마무리되었고요. 저는 기술과 온라인 교과서에 이게 마지막 설명이거든요. 기술과 온라인 교과서를 저는 이 구글 사이트에 담아봤어요. 이 구글 사이트도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했던 수업들을 구글 사이트에 담아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래엔 교과서에서 출처를 해서 이렇게 담아놨고요. 어, 작년에 했었던 것들은 뭐 이렇게 해서 이 수업을 들어봐라. 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됐고 너희 선배들이 이렇게 제출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무한상상 메이커 교실이라고 해서 예술체육에서 활용했던 교과서들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했던 프로젝트 수업들을 이렇게 넣어놨고요. 네, 화면이 잘 안 나오네요. 네, 프로젝트 수업들을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 순서에 따라서 활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구글 사이트도 좋은 온라인 교과서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따를 이용해서도 사용하시겠지만 구글 사이트를 이용해서도 온라인 교과서를 한번 만들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면서 수업 봤던 이제 책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이에요. 예, 이 책. 네, 모자이크 걸려서 안 보이는데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좀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을 많이 이용하려고 돈 주고 좀 연수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돈을 지원해 주니까. 그리고 요즘에 더 좋은 연수가 많아져가지고 이 연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온라인 교과서와 관련된 연수가 제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내년에 연수가 만들어지면 선생님들께서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이제부터는 이제 저 기술교과 말고 타 교과에서 이제 했었던 사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이 사례를 보시면서 내 교과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교과에서 했었던 내용입니다. 사회교과에서도 저희 미디어 연구학교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와 관련돼서 환경 관련된 뉴스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리고 웹신문으로 제작해 보자 라고 해서 이걸 사회교과랑 연계돼서 만들었고요. 학생들이 반장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캠페인 활동을 좀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하도록 했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활용했던 콘텐츠는 미리캔버스와 망고보드였습니다.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형 교과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패들렛에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학생들이 패들렛에 제출했던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학생들이 제공했던 내용들을 모든 반 학생들을 다 보도록 했어요. 공유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발견하더라고요. 생기더라고요. 학생들이 친구들 걸 지우던지 선생님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지우던지 혹은 욕설을 쓰던지 혹은 성적인 단어를 쓰던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패들렛보다는 팅커벨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회교과에서 했던 거 말씀드렸고요. 역사교과에서는 작년에 했었던 내용들인데요. 논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걸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흥성대원군이 훌륭한 정치인인가에 대해서 주제를 주고 네이버 카페 채팅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올리고 네 생각은 이렇구나, 내 생각은 이렇다 라고 이야기해보는 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좀 진행하셨고요. 도덕과 관련돼서도 도덕과에서도 역사교과처럼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보는 토론 활동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부패 관련 뉴스를 찾고 이걸 공유해 본 다음에 학생들이 토론해보는 활동을 시켰고요. 부패의 원인과 예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는 그런 활동을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이제 미술과에서 한 사례들을 또 말씀드릴게요. 미술과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미술과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좀 많이 하셨고 저는 이 온라인 교과서가 미술과와 좀 연계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웹툰 그리기를 하자. 웹툰을 이어 그리자.
혹은 또 뒤에서 또 설명할 건데 이런 릴레이 웹툰 그리기를 많이 시켰어요. 미술과에서. 그래서 이거는 문제 해결은 교과서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패들렛에다가 공유함으로써 의사소통형 교과서로도 활용해 봤습니다. 한 가지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학년 학생들이 만든 걸 보여드릴 건데요. 학급원들이 웹툰 한 장씩 그려가지고 연달아서 한 가지의 스토리가 되도록 했고요.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활용한 콘텐츠는 카메라, 키네마스터, 혹은 뭐 블로, 뭐 다양한 동영상 어플들을 이용해서 만들도록 했고요. 공유는 패들렛에 하도록 했습니다. 같이 볼게요. 저희 반 학생들 거 보여드리면 좀 약간 부끄러울 것 같긴 한데 저희 반 학생들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이 주제라는 거는 뭐냐면 지역사회를 소개해보자라는 건데 부끄럽네요. 네. 네. 아무런 영상에 소리가 없네요. 네. 네, 학생들이 이 작업을 하는 건 저는 눈으로 봤는데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자기네들 퀄리티는 생각도 못하고 즐거워했는데요. 뭐 퀄리티가 좋았던 반이 9반이라고 하셨는데 9반인가? 네. 네, 9반이라고 하셨는데 이 9반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과에서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여기 뭔가 소리 계세요. 소리가 계속 나와가지고 네. 이거는 학생들이 뭔가 다르지 않나요?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디지털 드로잉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한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걸 토대로 학생들이 같이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향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돌림 노래를 듣게 되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미술과 좀 내용 말씀드렸고요. 또 다시 사회과 내용인데요. 아까 하셨던 그 선생님이 역사과도 들어갔는데 사회과도 수업을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는 그냥 이제 패들렛에 있는 온라인 토의 토론장을 이용해서 문익점의 목화시의 전례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해보자. 타인의 생각을 이해해보고 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 온라인 교과서를 좀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께서는 의사소통형 온라인 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교과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학생들이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의식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온오프 세상의 문화 다양성 교육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패들렛이나 이제 뭐 패들렛을 이용해서 미리 캔버스에 만들었던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고요. 학생들이 뭐 망고보드에서 만들었던 내용들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한 뭐 학교 폭력 멈춰라. 저희 학교 주변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학교 폭력을 멈춰달라. 어떻게 멈출 것이냐. 뭐 아니면 자기 생각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 미리 캔버스로 그려봤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패들렛을 좀 많이 구사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도 또한 패들렛을 안 하고 이제 팅커벨만 하다 보니까 뭔가 똑같지 않을까 이런 단조로움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요. 먼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온라인 교과서를 처음 시작할 때 뭔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어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과에서 기술과정과 융합해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이런 사례들을 좀 만들어 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거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직접 이 동영상을 만들면서 체험해 보는 수업이었는데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동영상을 만들어 보고 또 패들렛을 공유하도록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학생들이 이걸 만들면서도 동영상을 만들면서도 좀 능력 차이가 좀 많이 느껴졌어요. 어떤 학생들은 유튜브를 잘 다루기도 하고 비디오를 만드는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잘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또 어떤 학생들은 잘 다루지도 못하고 몰리지도 못하더라고요. 그게 저희 반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참 교무실 선생님들한테도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좀 그런 담임이었는데요. 한번 이 영상을 볼게요. 이 학생들이 만든 저희 반 학생들이 만든 영상 한번 보면서 UCC를 옛날에도 잘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미래도 잘 만들겠지만 UCC를 활용하는 방법이 온라인 교과서 안에서도 UCC를 활용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부터 며칠간 황사가 오겠습니다. 그것으로 네, 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시작을 했고요. 쌤, 이거 수업 언제 끝나? 선생님들이 영상을 만드는 걸 시켰더니 영상 만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뭐 귀찮아하고 또 퀄리티가 잘 좋지 않아서 뭔가 싫어할 것 같이 느껴졌는데 UCC를 만들고 동영상을 직접 찍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남아서 방과후에 남아가지고 이걸 찍고 가는 모습들도 보이더라고요. 환경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미술과에서는 스톱모션 만들기를 시켰어요. 근데 스톱모션 만드는 어플이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스톱모션 어플이라는 게 있고 또 블루를 이용해서는 사진을 여러 개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톱모션 만들기 활동을 미술과에서 좀 많이 시키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패들렛에다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패들렛을 구입하시고 이걸 좀 뽕을 뽑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패드에서 보니까 한 20 몇 개가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이렇게 또 UCC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였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UCC를 만들어서 제출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여기 스톱모션 사진 한 장 한 장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들도록 했고요. 이걸 미술과에서 좀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음은 저는 1학년 기간인데 2학년 기가 선생님께서 이 수업을 했다라고 하셨거든요. 유튜브 속에서 좋은 콘텐츠를 찾아보자. 우리가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유튜브를 활용해서 우리가 많은 수업을 하지만 좋은 콘텐츠가 있고 가짜 뉴스도 많고 하지 않냐. 그래서 이걸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찾아보는 활동을 시켰고요.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좀 유튜브를 좀 더 가치관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은 좀 선생님들께서도 온라인 교과서를 하시기 전에 우리가 활용하는 플랫폼들이 어떤 도움이 되냐, 어떤 문제가 있냐라는 걸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활동을 시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술과 선생님께서 이제 뭐 활동 많이 하셔가지고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근데 미술과 선생님께서 활동하신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번의 사례는 디자인권 출원을 위한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디지털 드로잉에 대한 수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디지털 드로잉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깃대종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깃대종이라는 걸 한번 그려보자라고 했는데 그 깃대종이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뭐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대전이니까 대전에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동물들이 무엇이냐, 동물이나 식물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걸 깃대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수달이 있고 사기 있고 하늘다람쥐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이 그림에 대해서 디자인권을 출원하는 활동까지 했었습니다. 이 그림 그리는 플랫폼을 이비스 페인트나 메디방 페인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그림을 그렸고요. 이 그림 그린 걸 가지고 패들렛에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있는 발명교육센터가 있는데 이 발명교육센터랑 연계를 해서 디자인권 출원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뽑아보는 활동까지, 전사 기계를 통해서 커브를 만들어보고 에코백으로 만들어보고 가져가는 활동까지 해서 미술이랑 기술 융합으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1학년 자유학년제 수업으로 했었습니다. 이비스 페인트라는 걸 이용해서 선생님들도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이비스 페인트라는 어플이에요. 어플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메디방 페인트도 똑같아요. 메디방 페인트도 똑같이 이비스 페인트랑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네요. 선생님들 굉장히 피곤하셨을 건데요. 마지막 사례인데요. 음악과 선생님께서 사례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한 수업이 없냐라고 했더니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음악을 만드는 걸 해봤다. 근데 제가 지금 그 프로그램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애벌레처럼 나와가지고 말하는 음악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 말고 다른 걸 이용했다고 하시길래 한번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글 뮤직 랩이라는 게 있고 크롬 뮤직 랩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는 이제 송메이커를 들어가면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근데 음악을 클릭해서 그냥 정해진 음을 눌러서 만들 수 있도록 했고요.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직접 작곡해보는 활동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인 크롬 뮤직 랩, 송메이커를 활용해서 작곡하기 활동을 했고요. 오선부 없이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들었던 내용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 한번 첫 번째 주제가 비행기라는 노래 있잖아요. 비행기라는 주제. 비행기라는 노래를 주제로 이걸 좀 약간 바꿔보자.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한번 음악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주제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떴다 비행기 들리시나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요. 저희 반 학생이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 반 거만 달라고 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송메이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수업으로는 또 본인 이름을 가지고 한번 음악을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 이름을 써보고 본인 이름을 음악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악과까지 해가지고 타교과 사례를 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독서가 남았네요. 몇 개 남았나 본데요. 네, 독서 교과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힘드시니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 국어 몇 개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편집했을 때는 음악을 맨 뒤로 넣었었는데 국어를 좀 더 뒤로 빼면서 몇 가지 남았나 봐요. 국어 교과에서는 뭐 혐오 표현과 차별에 대해서 디지털 포스터를 만들긴 했고요. 젠보드를 통해서 의사소통형 교과서를 좀 많이 활용했습니다. 자기는 어떤 책 하나를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젠보드 활동을 하셨고요. 이렇게 작년에 활동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내용을 써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의견들을 패들렛에 올리도록 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온라인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교실에서 해시태그로 붙여보는 수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국어과에서 또 한 수업인데요. 이제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해보자. 근데 패들렛보다는 오픈 채팅방을 사용하셨다는 것도 저는 약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들렛 말고 의사소통형 수업을 교과서를 하기 위해서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면 학생들이 이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셨다는 게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한 내용 토대로 교실에 와서 수업을 진행하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이산화탄소 저감량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학생들이 동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방탈출 많이 하시겠지만 방탈출을 이용해서 뭐 홍길동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방탈출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좀 재밌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방탈출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지금 열릴려나 모르겠네요. 네. 방탈출을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뭐 층별로 나눠가지고 섹션별로 1층, 2층, 3층을 만들면 방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느낀 점을 써주라고 했더니 뭐 재밌었다. 책을 잘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한 사례들은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좀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오늘 연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좀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1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네, 1분.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피곤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질문. 네, 있습니다. 질문은 없고요. 온라인 교과서 담당 그 부서에서 올려주신 이거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만족도 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커피 기프티콘도 주신다고 하니까요. 만족도 조사 링크 들어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하고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족도 조사 페이지 들어가셔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